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군대가 비스트 모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 국방부가 매년 국방 예산을 7.6%씩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인데, 이대로라면 한국은 2020년에는 세계에서 5번째 또는 6번째 군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내 다른 기사에서는 동북아에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군사력을 급격히 증강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한국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쟁 시나리오는 독침 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현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국에 대한 소규모 국지전이나 영토, 국민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극단적일 정도로 총력전에 충실하면서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한국 군사력 투자가 미쳤다고 하는 이유, 핵 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2020년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군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먼저 한국 군대가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갖추게 될 전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FFX 배치 2와 배치 3, 2026년까지 10척 추가 도입. 특히 FFX 배치 3은 대구급 호위함인 FFX 배치 2에 이어 추진하는 차기 호위함 계획의 3단계 사업으로 KDDX에 적용될 통합 마스터 등 신기술을 검증하고 생존성과 대공, 대잠, 탐지 능력 향상과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일 레이더를 탑재하는 배수량 3,000에서 4,000톤급 최신형 호위함입니다. 톤급은 낮지만 동북아 등 중소국가의 경우 이 정도면 최상위 등급의 주력 함정급 호위함이죠. 그리고 배치 3의 경우에는 2024년 첫 인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KDX-3 배치 2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028년까지 3척을 추가 도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한국은 세종대왕함을 시작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배치 2 3척을 추가 도입하면서 기존 3척의 이지스함보다 탄도탄 대응 능력 및 대잠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죠. 2028년이면 한국은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한 해군 강국이 됩니다. 세 번째로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2030년까지 6척 도입. 해군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경하 배수량 6,000톤급 구축함으로 해군 기동 전단을 위해 2030년까지 6척을 건조합니다. 또한 성능은 추가로 도입되는 이지스함인 KDX-3 배치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27mm 함포와 64셀의 KVLS-2 탑재로 화력은 세종대왕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우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2035년쯤 되면 이지스함 6척과 이지스급 구축함 6척, 도합 12척을 보유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해군 강국이 됩니다. 네 번째로 3,000톤급 중형 잠수함 2030년까지 9척 도입. 북한을 넘어 주변 강대국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한국형 중형 잠수함 사업은 인접국의 막강한 해군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국의 핵심 자산을 공격하기 위한 보복 수단으로 정부가 1990년대 초에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배치 1 3척, 배치 2 3척, 배치 3 3척으로 총 9척을 건조할 예정이며,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듯이 배치 3은 핵 추진 잠수함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3,000톤급 중형 잠수함 6척에 핵 추진 잠수함 3척 추가라.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 척의 미사일 100발 이상 화력 합동함 2020년 말까지 2척에서 3척을 건조합니다. 2017년에 생활탐구가 예상하고 업로드했던 합동 화력함이 실제로 해군 계획에 포함되었죠. 합동 화력함은 북한이 한국의 킬체인에 대응해 KN-23 탄도미사일과 북한판 에이테킴스 대구경 다련장 로켓 등을 전력화함에 따라 북한의 선제 타격으로 지상의 미사일 기지가 공격받을 시 해상에서 즉시 반격, 보복할 수 있도록 충무공 이수신급 구축함 규모의
현무 2 탄도미사일과 현무 3 순항미사일 등 150발을 탑재하며 2030년까지 두 척에서 세 척을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국산 경항공모함 LPX-2 두 척 도입 2033년부터 취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6년 국방부 중기 계획으로 7년의 건조 기간을 거쳐 2033년부터 취역하는 것으로 합니다. 아직 항모의 규모는 4만 톤인지 7만 톤급인지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현재까지는 아마도 7만 톤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은 향후 한국형 항공모함 두 척을 건조해 기존의 대형 수송함 두 척과 운용하면서 함재기로 F-35B 15대에서 20대와 탐색 구조헬기 2대, 해상용 대형 수송 헬기 26대를 확보하여 공중기동으로 1000명의 상륙병을 수송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나열만 해도 2030년대 한국 해군은 항모 두 척과 강습 상륙함 두 척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F-35A 40대 외 2023년부터 플러스 20대 추가 도입. 공군은 F-35A 40대 외에 추가로 20대를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지만 최근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으로 국방 예산 9,047억 원이 삭감되었고 기존 F-35A 20대 추가 도입 예산 중 일부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도입 적정성을 논의하는 등 F-35A 20대 추가 도입은 현재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F-35A 양산 대수가 늘면서 대당 가격이 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도입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최강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2022년부터 6대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6대의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 해역을 감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실 해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전부터 대한민국 전 해역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32대의 해상 초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더 이상 P-30K 추가 도입이 어려웠고 P-8은 대당 가격이 너무 비쌌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2018년 6월 25일 P-8A 포세이돈 6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이후 추가 도입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전차잡이 아파치 헬기 육군용 48대와 해병대용 최대 12대 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현재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보유 중에 있으며 한국은 아파치 도입 2차 사업으로 최소 48대를 추가 도입하고 현존 아파치 2개 대대를 4개 대대로 확장, 나머지는 교육과 훈련, 예비용으로 사용할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치 보유량은 일본의 7배가 되며 주한미군 보유량 48대까지 합해 한반도에는 총 132대의 아파치 헬기가 날아다니게 됩니다. 열 번째, 한국형 전투기 KF-X 2021년부터 시제기 생산 시작 120대를 양산합니다. 한국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죠. KF-X 사업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블록 2, 3으로 진화하면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F-15K를 F-15EX급으로 2022년부터 59기를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업그레이드가 시행되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도 AN, APG, 82V1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며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공중전에서는 일부 스텔스 기종을 제외하고는 최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 현무 4 탄도탄 개발 배치 2021년부터 양산에 돌입한 후 수백 발을 배치 예정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시험 발사가 있었고 지금까지 정확한 재원은 확인할 수 없지만 설계 개념은 전술 핵무기급 무기로 낙하하는 운동 에너지로 핵무기급 충격을 가해 북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탄두 2톤의 외교권까지 올라간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므로 첨단 MD 플랫폼으로도 상당히 요격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일반 탄도탄 코스대로 발사하거나 탄두 중량을 줄이면 MRBM 중거리 탄도탄이나 ASBM 대함 유도탄으로 충분히 개조할 수 있는 기술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13번째,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과 신규 도입 17대를 성능 개량하고 신형 12대를 신규 도입합니다. 군이 보유한 치누크 헬기 17대의 성능 개량은
기존 치누크 동체를 버리고 신형인 CH-47F 동체의 기존 치누크 부품을 결합함으로 리뉴 방식의 개량으로 새 헬기나 마찬가지이며 군이 새롭게 요구하는 장비들을 추가로 장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형 치누크 CH-47F 12대를 다시 추가 도입하고 특수전 수송용으로 10대를 추가 직도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14번째 L3 장거리 대공미사일 2024년부터 전력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체계로 한국이 2023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며 한국판 사드로 불리며 기존의 대탄도탄 유도탄과는 다른 다양한 신기술 등이 L3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번째로 수리온 육군용만 200대 생산 예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파생형도 도입 중입니다. 마치며 소개된 내용 이외에도 원격 지원 전자전기 개발, 조기 경보 통제기, 차륜형 장갑차, 전술 차량 등등등 전력 점검 중인 사업이 수두룩하며 한국은 10년 뒤인 2030년쯤엔 핵만 없지 핵 빼고는 거의 모든 전력을 갖춘 국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모르죠. 2030년에 핵도 보유한 국가일 수도 있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